시장의 동향과 정책의 트렌드까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부의 공식. 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망한 재개발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다른 이슈보다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도 있지만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어느 쪽이든 빨간 쪽이든 파란 쪽이든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방법적인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공급을 하려고 하는 정비 사업에는요, 몇 가지 근간이 있고 그 근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어느 정비 사업으로 주력을 하느냐, 그것을 응용하느냐의 문제이지 공급에 대한 시그널은 강력하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시그널을 주시해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지역들이 있고, 거주해보고 싶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싶은 곳도 있고요. 그런데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게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앞으로의 그러한 고급 주거 단지, 아파트 단지로 변모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정비사업의 매력이겠죠. 개발. 엄청난 압력을 받는 곳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알짜 지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바로 방배 이동입니다. 이 방배 지역은 이미 강남권에는 대부분 좀 그런 곳이 많습니다. 저 너머의 문정동도 그렇고 일부 지역들 보면은 빨간 벽돌의 그냥 빌라촌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반 시설들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배 5구역도 재건축 지역이고 입주를 한다. 그 일대 지역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쭉쭉쭉 14구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3구역 어떻습니까? 올해 또 청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슈가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방배 5구역 곧 입주를 하는데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은 거의 상가 부분도 많이 지어졌고 9월에 입주다 보니까 보시면은 지상 33층까지 올라가는 멋진, 이미 다 지어져서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 커뮤니티 시설 모두 다 잘 갖추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데 이수역이 가까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방배역이 좀 가까운 쪽이 있고 합니다. 근데 사당역도 그래도 아래쪽은 또 가깝기도 하고 해서 주변에 역들이 사방으로 2호선, 4호선, 7호선 등이 쭉 있는 또 그런 섹터, 사각 섹터라고 하죠. 사각 큐브에 이렇게 이수역, 사당역, 그 다음에 내방역, 방배역 이렇게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방배 14구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 단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세대수가 한 500세대가 좀 안 되는 작은 가로정비 사업 정도 구역 정도 되는 그런 구역인데 이것도 진행이 잘 돼서 이미 르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달고 이것도 이제 곧 진행이 잘 돼서 갈 것이고요. 지금 26년 이것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28년에 입주 예정인 곳이고요.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될 곳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삶이 굉장히 쾌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선호할 분들도 많을 거고 사당역하고도 상당히 가깝기도 하고요. 대단지이기도 합니다. 방배 5구역만큼 대단지예요. 한 2200세대에서 2300세대 정도 되니까 대단지인데 올해 나옵니다.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 일반 분양 한 27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현금 다 가져오셔야 되죠. 이미 25억이 넘어가면은 2억 정도밖에 아무리 연봉이 높다고 해도 LTV, DSR 이런 것들이 다 높다고 해도요 안 됩니다. 그냥 2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7억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금액들은 현금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25억은. 그리고 가점도 또 높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인기 지역이니까. 지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그때 당시 한 22억, 23억 했는데 현재 입주 시점에서는 45억을 훨씬 넘어서 50억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20억 로또가 되니까 많이 몰릴 거라고 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한번 관심 있으시고 청약 통장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방배 15구역 바로 이곳을 보십시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개발 압박을 받는 곳이 있고 빠르게 될 요인이 되는 포인트가 바로 방배 15구역입니다. 방배 15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길게 드리워져서 약간의 삼각형, 긴 삼각형 같은 그런 지형을 띠고 있습니다. 16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곳인데요. 중요한 거는 현재 조합 설립이 이미 끝났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요 승인 단계가 가기 때문에 여기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또 이수초등학교 이렇게 보면 초품화이기도 해요. 우리가 또 큰 길 건너서 학교에 있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인지 능력이 아직은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횡단할 때 어떤 차 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같은 단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훨씬 더 또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방배 15구역이 초품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저도 기대가 되고 조감도를 봐도 너무 멋집니다. 양쪽에 천사의 날개 같은 이 조감도를 보면서 완성됐을 때는 더 장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아타운은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배 15구역과 아주 인접한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방배 15구역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그 옆 인접 지역이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알 수 있는 직주 근접이다. 당연히 강남권 생활권의 직주 근접이죠. 특히나 사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2호선과 4호선을 타고는 종로부터 해서 강남, 특히 2호선은 황금 노선이죠. 서울의 중심축을 다 순환하는 노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은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명문 초중고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서초구 하면 또 문화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그리고 노후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1위로 꼽는 곳이 또 서초구이기도 한 곳이라 긴 말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다가 사실은 강남권에서 부족한 게 녹지거든요. 근데 이곳은 녹지도 풍부합니다. 도구머리 공원부터 해서 방배 근린공원까지 해서 그 녹지가 주변에 잘 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하로 차선이 들어가면서 분산을 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창습 침수 구간으로 배수 시설을 같이 놓으면서 빗물 배수 시설까지 이곳에 매립을 시키는 개발, 그래서 복합 터널, 이수과천의 복합 터널을 사업이 잡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곳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증빙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우리나라 5대 역 중에 하나예요. 남쪽이라고 한다면 수원부터 해서 수도권, 남부 수도권,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남부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 바로 이 사당역이에요. 거기는 경기도에서 시설을 해놓은 경기도민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곳은 경기도민에게 지나다니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대로 그 역 지하철 모습이 아니라 환승센터로, 수서도 환승센터가 이미 다 건립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 개발까지 잡혀 있는 이 사당역, 이 사당역에서 반경 500m 내지는 350m 반경 안에 드는 지역, 그것도 그냥 역이 아니라 환승역이 있는 지역은 우선 개발 지역이죠. 왜냐하면 교통 여건 부분에 있어서 선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더블 역세권에 광역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이 도보 5분 거리 500m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거시설을 넣을 때 굉장히 적합한 지역입니다. 심의받을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진행을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방배 이동에서는 모아타운은 1, 2, 3, 4구역으로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구역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은 지역일까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느 곳이 좋다고 사실은 얘기하기보다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요 가운데 부분은 살짝 왜 빠졌을까? 모아는 어떻습니까? 취지가 2만 예 가로구역, 가로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가로구역을 3개 구역 이상 모아서
하는 게 개발하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한 건설사로 1개의 건설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은 각자 개체 1구역의 추진이, 2구역의 추진이, 3구역의 추진이가 각각 따로 각각 동의서를 진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동의가 요건이 75% 다 맞춰지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립총회를 하죠. 그럼 1구역이 먼저 창립총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구역이 그 다음에 할 수가 있고 3구역이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러면 1구역이 먼저 했으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줍니다. 2구역을 기다려주고 3구역을 기다려주고 마지막까지 다 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같이 조합 설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사업 시행 인가나 뭐 관리처분 같이 진행이 돼요. 왜냐? 건설사를 하나로 선정해서 지하를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시설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커뮤니티 시설도 그렇고. 여기서도 또 어떻게 보면 사업 방식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신속통합기업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뭐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아니면은 뭐 도시복합개발 많죠. 사실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업들이고 물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모아만한 게 없긴 해요. 왜냐? 100세대에서 살짝 넘어가고 200여 세대를 넘지 않거나 살짝 넘거나 요 정도 수준으로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한 분이 각각 있으면서 동의서를 거둘 때 금방금방 걷겠죠. 훨씬 더 친밀하니까. 예를 들어서 반에 100명이 있어요. 저희 때는 한 70명 있었던 것 같은데 반장 하나가 다 조용히 시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분단장이 있으면 한 분단에 뭐 예를 들어 10명씩이다. 그러면 숙제 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조용히 시킬 때도 그렇고요. 분단별로 나눴을 때 훨씬 체계적으로 빨리 되는 거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 2, 3구역이 있는데 살짝 그래도 분석을 해봐야죠. 이런 지역들이 과연 동의가 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요건들도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짝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는 곳은 1구역입니다. 방배 2동 1구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후도가 71%.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아는 50%만 노후도가 돼도 되는데 굉장히 높아요. 20%가 더 높네요. 그 사이에 어떤 뭐 훼손이 있다고 해도 노후도가 되지 않아서 충족이 안 돼서 개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은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용 어디? 어디? 그 동네에는 노후도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다. 도리어 너무 바람 타고 가다 보면 너도 나도 거기에 신축이 많이 들어서 인기가 많으니까 신축을 들어서게 되는데 강남하면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지 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렇게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 이렇게 노후도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공동주택이 많으냐 단독주택이 많으냐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빌라에 502호에 사는 분이 아파트 502호에 사는 분하고 같습니까? 같은 공동주택이거든요. 신축 새 아파트에 502호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가 심한 곳들 살짝 살펴보면은 대부분 단독이나 근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 주택 수가 206호 중에 단독이 21호 해서 사실은 우리가 동의율 얼마나 받으면 된다? 75%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그래도 거의 제가 볼 때는 90%에 가깝죠. 충분하다라는 거. 75% 충족할 때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상당히 양호한 조건이고요. 단독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대부분 20%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가 크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약간 유지 같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반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반포 일동 같은 경우는 더 심하기는 하죠. 용산 일대도 보면은 반대 많이 써 있는 거 보면 대부분 이런 분들.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여기 보면은 지금 구역에서 이게 이수초등학교니까 좀 초품화가 되는 구역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반지하율은 36%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방배 2구역 보겠습니다. 방배 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이 의외로 현장을 가서 보시면요, 약간 1구역하고 3구역에는 조금 상가들이 좀 보여져요. 근데 도리어 이 2구역에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예요. 여기야말로 진짜 잘 될 것 같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3개 구역 중에 1, 2, 3구역 중에 단독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에요. 여기는 근생 건물보다는 단독 주택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율을 한번 살짝 볼게요. 노후도 좋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뭐 70%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171호 주택수 중에서 단독이 35입니다. 높죠? 그러니까 지금 단독비가 거의 20%. 가장 높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봤을 때는 조용하게 있는 곳이라 여기는 정말 노후도 좋고 주거만 순수하게 있기 때문에 개발 동의서 받기 좋겠다, 쉽겠다라고 하지만 단독 주택비가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독 주택이에요. 뭐 상가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상가에서 월세 받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에 봤을 때와 이렇게 분석했을 때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3구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보면 이 도로변 쪽으로 해서 공동주차장이 있고요. 공동주차장을 따라서 이 도로변 쪽으로 해서 상가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권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개발이 되겠어? 라고 하지만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단독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라는 거고 생각보다 그럼 동의받긴 좋다. 동의는 항상 100%가 아닙니다. 75%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는 것들로 협의를 다 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노후도는 69.33이니까 거의 70%에 가깝죠. 그리고 보시면 207개 호가 있습니다. 근데 단독이 15개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단독 비율이 가장 적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답사하실 때 상가 좀 많은 듯하고 이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독보다는 공동주택이 훨씬 많은 지역이라 동의받기는 좋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방배 4구역인데요. 지금 이곳은 제가 조금은 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죠. 모아타운의 취지는 한꺼번에 공동주택을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해야만 이걸 공동주택을 같이 사용하고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여기는 빠졌느냐, 빠지고 여기가 갑자기 4구역이냐 했을 때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열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빼겠습니다. 4년 동안 펜스 쳐져 있으면서 짠! 하고 나타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내가 왜 반대했을까? 내가 왜 그 모아타운 한다고 할 때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된다. 부럽다. 해서 자존심 상해서 얘기 못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또 하나의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정책적인 부분이죠.